방금보다 좀 빨리 들어간다. 슬슬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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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 짜다. 얘를, 왼다리로, 휘, 어이. 오른다리로, 바깥다리로, 휘, 근데, 다시. 아이고, 참. 다시.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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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 안 넘어지네. 에잇. 다시. 어머.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연주 선생님. 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도깨비 씨름하고 있잖아요. 도깨비 씨름이라니요. 지금 이게 뭘로 보이세요? 아니, 이게 뭐예요? 누가 봐도 빗자루 아닌가요? 아니야, 나는, 잠깐. 나는 방금 도깨비랑 씨름하고 있었는데, 이게 왜 빗자루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아까부터 이거랑 이러고 계셨거든요. 그래요? 네. 귀신 보컬 저희 이제 누르시네. 인스타그램 라이브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좀 왔다.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 왔다. 정말 네. 시작부터 이렇게 먼지나게 정말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저희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찰국장 강지향이고요. 요 옆에 계신 분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오산지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 이연주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옛날 이야기라는 주제로 올해 벌써 두 번째 시간이에요. 혹시 첫 번째 시간 뭐 했는지 혹시 선생님 아시나요? 기억하죠.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하셨잖아요. 누구나 좋아하는 이야기. 맞아요. 해와 달이 된 오늘 이야기로 첫 번째 시간을 열었었고요. 오늘은 누구나 도깨비를 만난다는 주제로 도깨비 이야기로 이제 두 번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깨비에 이렇게 홀려서 지금 이렇게 오신 건가요? 도깨비에 홀린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안 그래도 지향쌤이 옛 이야기 라방을 한번 하자 하셔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글쎄,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마당에 이 빗자루가 떡하니 자빠져 있지 뭐예요.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외할머니랑 저는 같이 살았는데 외할아버지가 만나셨던 도깨비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나게 들려주셨거든요. 그러셨구나. 궁금하네요.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네. 저는 외할머니랑 함께 자라면서 외할머니에게 옛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거는 사실 뭐니 해도 옛날 옛적이 아니라 외할아버지가 만났던 도깨비 이야기예요. 외할아버지는 좀 보수적이셨나 봐요. 네, 옛날 분들 다 그러셨죠. 그쵸. 그래서 외할머니가 바깥 활동 하시는 거를 사실 안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장도 보시고, 그리고 바깥 활동도 하시고, 외할머니는 집에서 살림만 하셨다고 해요. 좀 힘드셨겠네요. 바깥바람을 전혀 못 쓰시니까. 그쵸. 근데 옛날 분들은 좀 많이들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신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이 외할아버지가 장날에서 장을 보고 지게에 짐을 잔뜩 지고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고개를 넘어오셨대요. 고갯마루쯤 되니까 이 지게가 무겁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지게를 딱 내려놓고 쉬고 있는데 아니 앞에 떡하니 듬직한 사내 하나가
똑똑하니 버티고 서 있더래요. 옛날에는 산속에 가로등도 없었던 시절인데 그렇죠.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서운 일이거든요. 너무 무섭죠. 네. 혹시 이게 뭔가 귀신인가 사람인가 할아버지는 무서워서도 꾹 참고 보고 있는데 글쎄 이 사람이 씨름을 하자고 덤비더래요. 글쎄. 갑자기요?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씨름을 안 하면 어이구 깜짝이야. 도깨비인가요? 벌써 앞에 나타났나요? 도깨비가? 아유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사람과 씨름을 하기 시작했대요. 서로 허리에 삿발을 잡고 오른쪽으로 돌아 도도도도도도도 왼쪽으로 돌아 도도도도도도 아무리 씨름을 해도 아니 결판은 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도깨비만 이만큼씩 커지더래요 글쎄. 계속 씨름을 시간이 지날 때마다 도깨비가 커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커지면 더 이기기 힘든 거 아닌가요? 힘들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안 되겠구나 싶은데 지한쌤 음? 도깨비 씨름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도깨비를 이기려면 이길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아세요? 도깨비는 왼다리를 걸어야 돼요. 왜죠? 왼다리, 왼쪽 다리가 도깨비는 헛다리예요. 아하.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기 때문에 왼다리를 걸고 넘어지면 도깨비가 자빠져요. 도깨비 왼발잡이인가 보군요. 아니, 오른발잡이인가 오른발잡이죠. 보군요. 왼발이 네, 헛다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왼다리. 왼다리. 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왼다리를 걸고 딱 잡아뜨렸대요. 그래서 이기고 나서 도깨비는 사라지고 할아버지는 기운이 없어져서 그 자리에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대요. 밤새 산속에서 잠을 주무셨으니 할머니가 찾으러 나서신 거죠. 고갯마루에 가보니 할아버지가 글쎄 이 빗자루를 껴안고 잠이 들어있더래요. 글쎄. 그때 그 빗자루가 지금 이 빗자루인가요? 글쎄요. 그때 그 빗자루가 바로 이 빗자루일까요? 네.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 빗자루도 사실은 좀 오래된 빗자루긴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할아버지는 너무 무서워서. 네. 그래서 외출을 못하고 할머니가 이제 외출을 하시게 된 거죠. 오늘 이제 안 나가고 이제 할머니를 대신 내보내시는 네, 거군요, 맞아요. 이거요? 네. 그래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재미있는 도깨비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조금은 약주에 취하셔가지고 도깨비로 잘못 보신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할머니도 도깨비를 보신 적이 있대요. 할아버지도 만나고 할머니도 만났다고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외할머니가 만난 도깨비 이야기 들려드릴까요? 들으실래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가까이. 자, 가까이.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자,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아우,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요. 네. 자, 거기에서 잘 들어보세요. 네. 바로 한국전쟁 때 이야기예요. 네. 사실 외할아버지께서는 막내가 태어나기 전에 막내가 태어나고 나서 바로 돌아가셨대요. 아이고야.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혼자서 사남매를 키우시게 된 거죠. 네. 사남매의 막내가 바로 우리 엄마예요. 네. 그래서 그 사남매를 키우고 어렵게 키우는 중에 글쎄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피난길에 사남매를 모두 데리고 외할머니 혼자서 피난을 떠나게 됐어요. 혹시 피난길에 피난 가는 사람들이 탔던 기차 아세요? 저도 TV로만 봤었는데요. 얼마 전 다큐멘터리 보니까 인도가 나오는데 인도에서도 그렇게 기차를 탈 때 지붕까지 그렇게 빽빽하게 앉아있는 거 맞아요. 보고 아마 피난 열차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랬을 것 그런 생각이 같아요. 드네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기차에 제대로 타지 못해서 어떻게 해서든 매달려 가려고 지붕까지 사남매를 데리고 겨우 올라타고 피난길에 오르셨대요. 한참을 가고 있는데 좀 옆이 허전해서 보니까 아니 글쎄 어떤 사람이 막내를 데리고 아니 자리도 좁은데 아기가 잉잉 운다며 글쎄 그 막내를 기차 밖으로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 막내가 우리 엄마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다행히 기차가 피난기차는 빠르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풀숲에 아기는 떨어져서 계속 울고 있는데
외할머니는 고민을 하셨대요. 저 아이를 데리러 기차에서 내리면 피난을 못 가고, 네. 그러면 사남매가 모두 다 같이 죽을 건데, 그렇다고 이 삼남매를 두고 막내만 데리러 내리자니. 너무 슬픈 딜레마네요. 맞아요. 삼남매랑 헤어지게 되고, 그래도 할머니가 마음 먹고 삼남매를 다 데리고 막내를 찾으러 기차에서 내리셨대요. 그래서 피난기차에는 못 타시게 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게요. 지금 연주쌤이 제 옆에 계신 거 보니까 어머니도 살아 계신 것 같기는 한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내를 찾아가지고 피난길을 기차를 못 타고 걸어가고 있는데, 글쎄 그때 폭격이 터져서 그 기차가 폭격을 맞아서 거기 있는 아이고야. 사람들이 죽었대요. 아이고야. 정말 그 얘기는 언제 들어도 가슴 아프고 가슴이 철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너희 엄마를 던졌던 그 사람이 도깨비다라고요. 그 도깨비가 너희 엄마도 살리고 우리도 모두 살았다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족의 목숨을 다 살려준 도깨비네요. 진짜 네, 도깨비 같은 맞아요. 신기한 네. 이야기이긴 하네요. 한국 전쟁이면 아직 100년도 안 된 옛날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아주 최근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네요. 우리가 옛 이야기를 할 땐 보통 옛날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도깨비 화소는 좀 독특해요. 도깨비가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도 할아버지는 100년이 넘은 이야기지만 사실 한국전쟁 이야기는 한 80년 됐나요, 지금? 네, 그 정도 된 이야기예요. 또는 엊그제 만났던 도깨비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도깨비 이야기 하나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지영쌤도 알고 있는 이야기 있죠? 저는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옛날 이야기는 정신없는 도깨비 이야기거든요. 제가 연주쌤처럼 잘하지는 못하지만 정신없는 도깨비 이야기 연주쌤도 잘 아실 거니까 제가 간략하게 이제 들려드리고자 하면은 네. 옛날에 한 청년이 살았어요. 이 청년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청년이었는데 일을 하고 어느 날 돈을 서푼을 받아서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앞에 도깨비가 떡하니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할게요. 나 돈 서푼만 빌려줘. 내일 갚을게. 네, 그래서 이 청년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서푼이면 다 주는 거잖아요. 내일 갚는다고 하니까 도깨비한테 돈 서푼을 빌려줬어요. 아이고 착해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 도깨비가 나타나서 진짜 어떻게 말했을까요? 열소 돈 서푼. 맞아요. 도깨비가 진짜 와가지고 돈 서푼을 갚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또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또 도깨비가 나타나서 예써 어제 빌린 돈 서푼. 맞아요. 또 돈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찾아와서 계속 돈 서푼 하면서 갚다 보니까 어느새 이 청년은 부자가 되고 우와.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이제 예쁜 아내도 맞아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제 잘 살게 된 거예요. 우와.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이제 도깨비가 자꾸 돈을 주는 게 이제 귀찮은 거예요. 아니 왜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 청년은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찾아오지 말라는 의미로 대문에다가 말피를 발랐대요. 말피요? 아니 왜요? 옛날에는 그 말피를 바르면은 도깨비가 안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맞아. 이 청년도 이제 그만와도 돼 하는 의미로 그 말피를 발라놨더니 그 뒤로 더 이상 도깨비가 나타나지 않았대요. 아이고 아까워라. 아니 계속 받았으면 이게 얼만데. 맞아요. 저 같아도 계속 받았을 텐데 아유, 이 그러게요. 청년은 더 이상 부자가 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도깨비한테 고맙다. 이제 그만와도 돼 하는 의미로 이제 말피를 발라두고 이제 이별을 한 거죠. 맞아요. 사실 인간의 소망과 욕망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네, 한 끗 차이라고 맞아요. 하죠. 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긴 하죠. 소망과 욕망. 소망에서 조금 더 한 발 나아서 욕심을 부리면 바로 그게 욕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옛 이야기 속의 도깨비는 바로 이 인간의 소망과 욕망의 그 한 끗 차이, 여기에서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선택하게 하는 화소예요. 아주 독특하죠. 그럼 옛날 이야기 속 이 도깨비는 도대체 어떤 걸 주로 표현하는 걸까요? 지향쌤이 생각하는 도깨비는 어때요? 어떤 도깨비인가요? 저는 어릴 때 어른들이 이제 말을 안 들으면 도깨비한테 잡아가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자주 이제 듣다 보니까 도깨비가 약간 무서운 존재 그렇기도 하고 아까 이야기 속 그 정신없는 도깨비 이야기 속에서는 계속 뭔가 까먹고 이제 계속 돈을 갖다 주는 그런 아주 좀 허당끼 있는 그리고 좀 그쵸. 친근한 그런 도깨비 두 가지 종류로 저는 좀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지향쌤처럼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도깨비가 아주 부드럽고 허당끼 있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인간의 소망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하고 착한 사람이던 욕심 많은 사람이던 그리고 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인간의 소망에 대해서는 늘 도깨비가 들어주려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한 발 나가 욕심을 내면은 도깨비는 단칼에 무서운 모습으로 변해서 바로 인간을 바로 혼을 내주는 거예요. 한국 구비문학 대계에서 채록된 도깨비 화소들을 찾아보면 한 700편 가까이 있다고 해요. 저는 지금 두세 개 정도밖에 아는 도깨비 이야기가 없는데 700편이나 있나요? 도깨비 이야기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도깨비 이야기도 있고 지금 최근에 구전되는 도깨비 이야기도 있고 너무나 다양하죠. 그만큼 우리 한국 옛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화소라는 이야기죠. 700편이나 있다라는 것은 그 도깨비 이야기들 속에서는 그만큼 우리 생활에 가깝게 닿아 있는 이야기도 있고 옛날 이야기처럼 환상적이고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는 도깨비들도 있어요. 그러게요. 조금 생각해 보니까 뭐 절구가 도깨비 얘기도 있고 아까 빗자루 같이 이런 게 또 도깨비일 수도 있고 좀 친근하게. 얘는 진짜 도깨비인데. 네. 자, 그러면 지향쌤이 생각하는 도깨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만화 영화 은비까비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은비카비 연령 나와요, 우리. 도깨비 하면은 머리에 뿔이 있고 아, 그리고 호랑이 팬티를 입고 아, 그리고 뿔이 달린 방망이를 들고 막 휘두르면서 이걸로 막 뭐든지 막 다 들어줘서 이 도깨비들이 이 방망이를 잃어버리면 힘을 잃는 그런 도깨비의 그런 선입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만화 영화 때문이에요. 그쵸. 많이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만화에서 그런 도깨비들을 많이 봤어요. 지금도 나오는 그림책 중에는 이렇게 지금 지향쌤이 이야기하는 바로 뿔이 달렸거나 얼굴이 붉거나 또는 100만 년 동안 안 빨았다는 그 유명한 호랑이 팬티를 입고 있거나 네 그런 경우가 있죠. 사실 이 모습은 학계에서는 일본의 오니라는 귀신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럼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도깨비 이미지는 네. 일본의 오니 귀신이라는 걸까요? 일본에서 있는 오니 귀신에 대한 묘사가 바로 그렇다고 해요. 비슷해요. 사실 일제강점기에 이제 일본의 이야기들이 들어오면서 일본어의 오니라는 말이 번역할 한국어가 없기 때문에 도깨비로 번역이 됐다라는 말도 있고요. 네, 그리고 비슷하게 한국에서도 사실 이 도깨비에 대해서 특정하게 아직까지 정의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령이다, 해코지를 한다라고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오니로 번역이 됐다고도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옛 이야기 속 그 도깨비는 오니와 우리나라 도깨비가 약간 혼재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한국의 문헌에서도 사실 그
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혼재돼서 내려오고 있어요. 도깨비라는 영에 대해서. 근데 제일 먼저 도깨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삼국유사라고 해요. 진짜 삼국유사에 오래되었네요. 그렇죠. 오래됐죠. 삼국유사에서는 도깨비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사람이 한 달 동안 할 일을 하룻밤에 뚝딱 해내는 존재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금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깨비와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학계에서는 삼국유사에서 언급하는 그것이 바로 도깨비의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석보상절이라는 한글로 세종대왕 이후에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 아마. 들어보네요. 석보상절. 그러실 거예요. 저도 읽어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네. 아마 그 석가모니 일생을 다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기술을 했다.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한글로 최초로 쓰여진 경전이에요. 거기에 한글로 최초로 돛가비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돛가비 해볼까요? 돛가비 빠르게. 그래서 도깨비가 도깨비.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는 이 도깨비가 도깨비로 발음이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돛가비. 돛 무슨 뜻일까요? 도단하다. 좀 비슷해요. 도단하다. 그것도 맞췄나요? 비슷하고. 비슷해요. 도단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는 씨앗. 아. 씨라는 뜻도 있고, 불씨의 개념도 있어요. 불씨 하면 도깨비의 불씨 뭐죠? 도깨비 불? 그렇죠. 네. 약간 그 도깨비 불이 우리가 도깨비 불 봤을 때, 와, 도깨비 불이다! 라고 했던 바로 그 느낌. 네. 그 느낌으로 해서 돛가비라고 했어요. 돛과 아비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아비는 그럼 무슨 뜻이죠? 남자를 아마 대표적으로 지칭했던 옛말인 듯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도깨비는 주로 남자 아이가 많이 남성. 형상화돼. 그쵸? 남성으로 좀 남성이 많이 형상화돼서. 형상화가 됐죠. 그래서 많은 가편에서도 사실은 이제 성별은 크게 나오진 않지만 남성적인 역할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네. 그렇죠. 그럼 도깨비가 이제 어디서나 이렇게 솟아나는 이미지, 불쑥불쑥 네. 나타나는 그래서 도깨비라는 네, 그런 네. 의미를 또 담고 있나 보네요. 맞는 것 같아요. 지향쌤이 해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이 자리에서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 도깨비는 지금도 한국 구비문학 대계에 보면은 한경도 편이나 평안북도 편에 보면 평안도 편에 보면은 도깨비라는 표현으로 80대 이상의 구연자들에게 언급이 자주 되고 있어요. 지금은 사라진 언어지만 네. 사실 구연에 있어서는 그 가편에 있어서는 도깨비는 아직도 구연되고 있는 어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저도 있겠죠. 처음 들어본 거라서 한번 각편에서 한번 만나보고 싶고 있긴 하네요. 네. 이쯤 돼서 중간에 저처럼 이제 도깨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혹시 질문 있나 한번 좀 볼까요? 네. 다들 네. 재밌는 분을. 댓글로 내가 도깨비였구나. 계속 덩치가 커지고 네. 있으니. 지금 나나님께서 바로 도깨비라는 거는 나나님이 바로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아주 도움을 많이 주시는 바로 그 도깨비신 거죠. 우리 나나님 주변에 계신 분들 너무 좋으시겠어요. 해석이 네. 더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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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질문 다들 저만 도깨비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도깨비라는 것도 처음 저는 이 자리에서 알게 됐는데 질문이 없으니 이제 계속 또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깨비는 한국의 도깨비는 온이나 다른 나라처럼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연자에 따라서 또는 그 구연을 듣는 청중에 따라서 도깨비의 모습은 자기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거죠. 어떤 구연자는 구척장신으로 묘사를 했다가 어떤 구연자는 아까 지향쌤께서 표현해 주셨던 그런 비리비리하고 정신없는 도깨비로 표현을 했다가 또 어떤 구연자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였어요. 어린아이로 도깨비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로 늘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로 도깨비를 표현한 구연자도 한국 구비문학대계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거에 사실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모두 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 한국의 도깨비는 우리와 너무나 친근한 모습이에요. 멋불이 달렸거나 얼굴이 붉거나 무섭게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불쑥불쑥 나타난다고 해요. 아, 그래서 저기 제목을 정하실 때 누구나 도깨비를 만날 수 있다라고 네, 저한테 그렇죠. 얘기를 던져두셨던 거군요. 네. 네. 저기 질문 갑자기 들어왔는데요. 네, 부평집에서 삼국유사에서의 명칭은 없었냐고 여쭤보셨는데. 네. 질문 너무 잘하셨어요. 삼국유사에서는 어떤 명칭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떠한 형태도 묘사가 안 나오고 기운으로만, 그래서 영이라는 표현을 써요. 삼국유사에서는. 네, 영이라는, 령이라고 하겠죠. 영이 아니라 예전 말이니까 령이라는 표현을 써서 어떠한 기운들이다. 그런데 그 기운이 희미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묘사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군가가 한 달치 일할 일을 뭐 하루 만에 그렇죠. 했다. 뚝딱. 네. 삼국유사에서 소원을 빌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하룻밤 만에 어떤 기운이 내려와서 그것을 다 해냈다라고 표현이 돼요. 한자로 돼 있어서 저도 구체적으로 한자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왜 도깨비는 방망이를 들고 다니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화 영화 탓이 아닐까요? 원래 도깨비는 방망이가 없는데 만화 영화에서 뭔가 네.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요거라도 좀 들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맞아요. 한국의 도깨비는 방망이를 들고 다니지 않아요. 네. 맞췄네요. 방망이를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 도깨비 방망이가 나오게 됐는지는 저도 사실 궁금해서 저희 그 공부하고 있는 모듬에서도 여러 군데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국 구비문학 대계에는 700편을 모두 다 보지는 않았지만 한 4년간 한 200편 살펴본 것 같아요. 거기에도 도깨비 방망이가 나온 각편이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혹부리 영감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책에는 방망이로 톡 쳐서 혹을 떼어준다라고 하지만 그 각편에 있는 혹부리 영감에서는 사실 춤을 추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아시죠? 헐랭이 쫙쫙. 이거 꼭 하고 싶었어요. 네, 그렇게 춤을 추다 보면은 바로 떨어진다고 해요. 네. 그렇군요. 감투는 또 무슨 질문일까요? 구체적이지 않아서. 도깨비 감투. 만화에서 나오잖아요. 도깨비 도깨비 감투. 감투를 쓰면은 사라진다라는 거. 네. 그래서 아마 그 도깨비 감투에 대한 화소는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예, 우리 그 각편에서 전래되어 내려온 것 중에 감투라는 물건이 화소가 있었나? 근데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로는 도깨비 이야기에서 방망이, 감투, 이런 물건들은 나오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 옛이야기에서는. 만화에서만 많이 나오는. 네, 제가 생각하기에 감투나 도깨비 같은 물건들은 현대에 와서 만화적인 또는 그림책에서 재미를 주기 위해서 또는 독자들을 현대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닐까?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이제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우리 옛날 이야기에서 이 도깨비는 무언가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는 산신령 같은 존재인 건가 하는 생각이 또 문득 듭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렇죠.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다 주세요. 다 주세요. 네, 욕심내시면 안 돼요. 네. 그렇군요. 이 도깨비는 독특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화소 중에 신이다 아니다로 이분법적으로 나누기가 어려워요. 네. 우리 보시면은 옛 이야기에서 보면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 있다가 네. 우리 내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으러 또는 죽은 아내를 찾으러 저승세계로 가게 되죠. 네. 그럴 때 인간이
길을 떠나요. 네.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현실에서 저승세계를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 저승과 이승, 바로 초자연적인 공간과 현실을 넘나드는 것을 옛이야기 특징에서 평면성, 1차원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1차원성. 바로 즉, 우리는 하나의 선으로 연결돼 있어요. 네. 네, 초자연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돼 있고, 거기에 세로선이 있을 때 시간이 나오고요. 또 Y축이 생겼을 때 공간이 나오는데, 자, 어이구, 아까부터 이 도깨비가 와서 같이 이야기에 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속 한다면, 그래서 1차원성이 바로 그 옛이야기의 특징이고, 거기에서 보면은 초자연적인 공간과 현실 공간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인간이 그 초자연적인 공간을 찾아갈 수 있죠. 얼마든지 그쵸. 넘나들죠. 네, 그런데 도깨비 공간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도깨비 공간은 도깨비가 있는 공간이 바로 초자연적인 공간이 돼요. 아까 여기서 이렇게 빗자루와 씨름하셨던 것처럼 여기가 여기가 도깨비터가 되는 거죠. 아. 도깨비가 나타나는 그곳이 바로 도깨비터가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공간이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깨비는 어떤 신이다, 초자연적인 공간이 바로 정지되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도깨비가 찾아가서 그 공간을 초자연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거기에 인간을 초대를 하죠. 아하, 네. 바로 내가 있는 공간 어디든지가 이제 도깨비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그럼요.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네, 맞아요. 거군요. 네, 네. 네. 또 질문일까요? 도깨비는 선일까요? 악일까요? 네,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저도 저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도깨비는 아까 근데 말씀하시는 와중에 얘기하신 게 뭐냐면 다 들어준다고 했어요. 네. 선한 것이든 욕심을 내는 마음이든 다 들어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구별되는 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맞아요, 지향쌤. 오, 오늘 많이 들었어요. 또 오늘 100점. 네. 네. 도깨비가 선이냐 악이냐는 도깨비가 선택하지 않아요. 결정하지 않아요. 그 도깨비를 선으로 만드는 것도 인간이고 악으로 만드는 것도 인간이에요. 이야기 속에서도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도깨비는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가 있어요. 도깨비가 또 질문에 또 질문이 있네요. 도깨비들이 내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도깨비들은 왜 내기를 좋아할까요? 왜 내기를 좋아하죠? 내기를 거는 장난을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아, 장난. 네, 도깨비들은 장난을 좋아해요. 도깨비는 늘 우리 인간사와 같이 밀접하게 접해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무엇을 하기를 좋아하고 인간과 관계를 맺기를 좋아한다고 나와 있어요. 문헌에. 그래서 그 령이 내기를 좋아한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기도 또한 인간과 함께 놀기, 씨름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내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인간과 함께 접촉하면서 노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건 사실은 내기를 하게 되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요. 본성이요? 그쵸? 내기를 하게 되면 우리 욕심을 부리게 되고 아. 네. 따기 시작하면 조금 더 따고 싶고 아하,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 소소하게 내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기를 하다 보면 인간의 아주 얄팍한 본성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사실 도깨비가 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소망과 욕망의 한 끗 차이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건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기는 그렇게 소망과 욕망의 한 끗 차이의 본성을 움직이게 하기에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도깨비 이야기를 문득 이렇게 떠올려 보니 뭐든지 다 들어주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싹 이제 사라지는 걷어들이죠. 그렇죠. 네. 혹부리 영감에서도 계속 혹을 더
떼주는 도깨비도 있고 붙여주는 도깨비도 있고 뭐든지 다 들어주는 도깨비인 거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도깨비가 나타나는 곳에 그 초자연적인 공간을 만드는 그 도깨비 터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 뭐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기 도깨비 터 아니야?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제가 도깨비 터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군요. 네. 네, 또 도깨비터 이야기 궁금합니다. 네, 좋아요. 잘 들어보세요. 네. 자, 이번에도 조금 가까이 오세요. 네, 가까이.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자, 옛날에 어떤 과부가 살고 있었대요. 이 과부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빌어먹을까 고민을 하는데 그 마을에 글쎄 도깨비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도깨비터는 그 터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죽어나가고 그 터에서 장사를 해도 장사가 망하는 그런 터라고 해요. 그래도 이 과부는 어떻게 해요? 너무 급하니까 그 도깨비터 주인을 찾아가서 그 도깨비터에서 장사를 하게 해달라고 빌게 되었죠. 그 도깨비터 주인도 마침 과부래요. 과부의 마음은 과부가 한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터에, 빈 터의 주인인 과부가, 장사를 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과부는 그 터에다가 정성껏 식당을 지우고 주막집이죠. 옛날이니까. 네, 주막을 지어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사 개시를 딱 하는데, 아니, 어떤 남자가 아주 비리비리하게 생긴 남자가 하얀 옷을 입고 까만 가세 쓰고 들어오더래요. 불길합니다. 왜 하얀 옷을 입었을까요? 불길합니다. 귀신인가요? 글쎄요. 이렇게 보통 장사 시작할 때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오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에이 재수없어 이러고 내쫓게 되죠. 그런데 이 과부는 너무나 본인이 힘들게 살아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손님을 받아서 국밥을 아주 맛있게 따끈하게 끓여서 대접을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이 비리비리하게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또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또 밥을 주었나요? 그럼요. 또 밥을 너무 주어야죠. 그렇게 과부는 그 사람이 올 때마다 밥을 늘 차려줘서 대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장사가 잘 되었나요? 잘 되었어요. 그냥 잘 된 게 아니에요. 아주 대박이 났어요. 늘 대박이 나서 이 과부는 정말 아주 부자가 되었대요. 자, 이 빈 터에서, 도깨비터라고 부른 터에서 장사가 아주 잘 되고 나니 이 터 주인은 어떨까요? 배가 아프죠. 아프죠. 몹시 아프죠. 몹시 아프죠.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거야. 그렇죠. 내놔. 이 터 주인인 과부가 내가 장사할 테니 당신은 나가시오! 하고 쫓아내고 말았대요. 저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저도 한번 부자가 돼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향쌤이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터 주인인 과부가 이제 다시 장사를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장사를 다시 시작해서 문을 연 첫날, 누가 왔을까요? 불길합니다. 그분인가요? 바로 그분, 비리비리하게 흰 옷을 입고 까만 갓을 쓴 남자가 들어오더래요. 자, 이 과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냈겠죠. 그렇겠죠. 아니, 아침부터 장사 개시도 하기 전부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재수없게 이러면서 쫓아냈대요. 다음 날이 됐어요. 또 이 사람이 또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더 화가 났겠죠. 너무 어제도 화가 났죠. 쫓아냈는데. 그렇죠. 아니, 이 사람이 아침부터 장사집에 상복을 입고 나타나? 그리고 팍 소금을 뿌렸대요. 그래서 그 과부의 식당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했겠네요. 망했어요. 네. 네, 쫄딱 망했어요. 장사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 터 주인인 과부는 쫄딱 망하고 그 터는 다시는 또 식당을 할 수 없는 터가 되었대요. 그 과부는, 욕심많은 그 주인 과부는 도깨비를 못 알아봤던 거네요. 그렇죠. 이런 비슷한 얘기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장사가 잘 되는 집에 그렇죠. 네, 집주인이 쫓아내고 내가 장사할래 하고 쫓아냈는데 그렇죠. 건물주의 갑질 이야기 뉴스에서도 봤습니다. 네, 지금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도깨비들은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공간을 만들면서 바로 우리를 만나려고 해요. 우리를 혼내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망을 들어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도깨비는, 그리고 도깨비터는 어디든지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도 도깨비를 만나보고 싶은데 도깨비를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도깨비를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도 도깨비를 딱 만났을 때, 어머, 도깨비야! 라고 눈치를 채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누구를 만나든지 삶의 태도를 내가 바르게 한다면은 늘 도깨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겠죠. 자, 지향쌤은 어떠세요? 제가 이연주로 보이나요? 네? 빗자루 도망간다! 빗자루야! 네, 여기까지 연주생과 함께한 도깨비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작이 되면 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해 주세요. 감사했습니다. 안녕! 도깨비 안 네, 찾아가셨나 봐요. 안녕! 네. 어땠어요? 도깨비 만나보니까. 아우, 정말 꼭 만나고 싶네요. 음.